현발 30주년 전시 포스터예요. 이거를 3년 후에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각 그 기획을 담당했던 5명한테 별도로 원고를 각 자기가 맡은 파트의 원고를 요청했고 또 추가로 필자를 섭외를 해서 원고를 보완했어요. 그리고 그 아카이브를 별도로 책을 만들기에는 예산이 버거웠어요. 예산을 이 선배님들이 작품을 몇 점 팔아가지고 그 대중고여가지고 아카이브 북까지 만들 수 없어서 이 책이 좀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뒤쪽에 중요한 현발의 아카이브만을 이게 추술해서 실차해가지고 한 3분의 1이 뒤에 보면 흑백으로 아카이브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카이브와 이제 크리틱이 같이 있는 책이에요. 참 잘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아싸레비아 프로젝트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현실동인 선언전이에요. 예, 제목은 효력을 가함으로써. 이게 선언문 중에 나오는 문장인데 이 시대에 다시 선언문을 호명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언문을 이렇게 스캔 뜬 거를 프린트하고 작품 3점이 그 책에 실려 있어요. 근데 사이즈는 안 나와 있고 100호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스캔을 아주 고해상도로 떠서 그 상태로 100호까지 키워본 거예요. 그게 딱 요 사이즈였고요. 요게 오윤의 1960가라고 하는 4.19 혁명의 장면을 10개의 장면성으로 몽따주한 작업이에요. 이 임세택, 오경환의 작품을 3개를 걸었고 당시가 이제 이명박의 삽질이 4대강 삽질이 극심한 때였기 때문에 그걸 풍자하는 이 핵심 중에 하나가 또 풍자거든요. 이 김지아의 선언문에는 이 아주 놀라운 시적 풍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 하나를 홍성동 선생님이 4대강 삽질 작품 하나를 여기다 걸고 이렇게 선언문을 낭독하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리고 이게 임술련 아카이브 전시였어요. 임술련 98,992에서 2013년에 임술련은 현장 작가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작품을 그려서 전시하는 전시장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 개념이 확실한 건 아닌데 전시장 미술을 하는 작가 그룹이 있었고 현장 미술 운동하는 작가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특이하게 임술련 멤버들은 전시장 미술을 추구하는 작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은 현장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그려야 될 대상을 대상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황재영 같은 작가는 여기가 황재영 작가가 빠졌네. 황재영이라는 작가는 아예 사북 강원도 태백의 탄광촌에 노동자로 그냥 취업을 해서 막장에 들어가서 같이 노동을 하면서 그 풍경을 그냥 그리는 거예요. 이종구라고 하는 작가는 자기 고향이 오질인데 서산에 아예 오질이 오가면서 아버지부터 자기 사촌 김시아 씨, 이시아 씨를 그려서 그 오질이 초등학교에서 전시를 해요. 캔버스가 이들의 리얼리티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당시 그림은 다 부대종이, 쌀부대, 뭐 이런 그 양곡 부대자루 이런 데다가 그림을 그리고 뭐 옛날 족보 뭐 이런 데다가 그림을 그려서 거기서 전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자기가 맞닥뜨리고 직접적인 리얼리티를 그려내는 게 이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있었던 아카이브는 없었지만 이제 그들이 이제 만든 포스터라든지 또 기사화된 자료들이 꽤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다 모아서 아카이브 전시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점이죠. 네. 시간을 좀 끌기 위해서 눈으로 빠르게 읽어보시겠어요? 네. 그 시점을 만들 때 저에게 중요한 영감이 됐던 텍스트 딱 그냥 2개의 문장이 니체의 아침놀에 나오는 요거예요. 아직 빛나지 않은 수많은 아침놀들이 있다. 땅을 뚫고 들어가고 파내며 밑을 파고들어 뒤집어엎는 두더지를 비유해요. 혁명을. 그러니까 혁명이 되려면 두더지처럼 밑을 파고 들어가서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체가. 우리는 저녁놀만 알고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아침에도 노을이 있거든요. 아침 해가 뜰 때도 멀게요, 사실은. 그걸 아침 노을이라고, 아침 노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이 새벽을 연 그 주체들이 우리는 너무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잊혀진 주체들을 복권시키는 자리로서 시점을 기획하게 됐다라고 하는 큐레이터의 자기 고백서에 이게 전시장 월 텍스트로 붙어 있었어요. 보면 80년대 서울, 경기, 인천 이게 이제 지역성이죠. 제가 본 세 개의 지역성. 그리고 서울, 수원, 서울, 광주 이 세 개가 결성된 촉발이었고 이제 다무그룹, 뭐 겨울 대성리 31인전, 안드로메다 미술연구소 뭐 이런 그룹들이 이제 막 생겨나면서 만들어졌다. 근데 은폐된 것들을 파내마 자신의 아침노를 발견할 수 있다는 듯이 철저히 탐색하는 게 필요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쓰고 있고요. 거기서 제가 이제 이 전시에 초대하게 된 여러 그룹들의 이름을 제가 좀 적시해 놨어요. 자, 이미지 많이 봤으니까 한 5-6개 정도의 키워드를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전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시를 위해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첫 번째는 소집단 미술운동을 그냥 아카이브로 전시로 드러내는데 이걸 어떻게 엮을까?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980년대라고 하는 그 미술사를 위한 1차적 자료의 정리라면 단순히 이게 전시 이상의 것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나열시키는 형태로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저잖아요. 그죠? 큐레이터가 제일 많이 알아요. 그 전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최대한 큐레이터의 관점을 그냥 투영시켜 버리자. 그 관점을 배치시키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모르는 관객이나 연구자들에게는 이게 없으면 곤혹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연대기. 이 소집단이 어떤 활동들을 펼쳤는지에 대한 소집단 활동사와 그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연표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된다. 이게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저한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팠어요. 전시만 하지. 스스로 왜 이런 걸 깨달아가지고 스스로 나를 갈굴까. 전시는 코앞인데 막 서류, 행정서류는 쌓여가는데 전시 만들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미쳐 죽어가는데 정리해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각 소집단의 활동 약사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요 소집단은 현실과 바로 외엔 정리된 바가 없어서 이 23개 소집단을 초대했는데 23개 소집단 활동사를 스스로 다 정리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것을 각 연도별로 다시 이렇게 그리드를 짜야 되는 과정이 계속 머리를 아프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물코 전시길잡이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전시 오프닝 때 놔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술사 지도를 그려야 된다. 그 초안이 어쨌든 전시장 안에 구현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79년부터 90년까지 딱 80년대였기 때문에 12개의 연표, 그러니까 79, 80, 81, 82, 83, 84, 85 연대기를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동의 선언문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선언문을 다시 전시공간에 이거를 배치하는. 그래서 첫 번째 이 프롤로그 공간은 그래서 작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연대기와 이 그물코 전시 길잡이와 이 현실동인 선언문과 제 큐레이터의 아까 그 전시를 왜 하는지에 대한 취지. 요게 그냥 큰 공간 안에 텅 비어 있어요. 근데 충분히 거기서 그것을 인지하고 전시를 보면 보일 거고, 그걸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면 전시가 안 보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있는 자료만, 우리가 아는 자료만 배치하는 거는 아카이브 전시여서 이 뭐 하나만 하는 전시잖아요. 그죠? 새로 발굴해야 돼요.
그리고 그 80년대라고 하는 것은 소집단 미술운동은 여러 형태였어요. 상황에 따라 달랐고, 사건이 많았고, 또 국가범법이 막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속된 작가들이 많고, 파기된 작품들이 많고, 사라진 작품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또 경찰이 탈취해간 작품들도 있고. 어떻게든 이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찾아내자. 그래 이 전시가 이슈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큐레이터는 또 그 욕망이 있죠. 이 전시가 이슈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뭔가 하나를 찾아놓으면, 이건 굉장히 이 사람들, 그걸 아는 사람들한테는 놀라움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20대 힘전 사건. 20대 힘전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이제 이 전시명은 1985년 심표, 한국미술심표 20대 힘전이라는 전시였는데, 1985년 7월에 있었어요. 이 전시 때문에 민중미술사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 사실상 중요한 계기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전시 끝나기 일주일 전에 경찰이 다 들이닥쳐서 작가들 다 연행, 작품 다 뜯어서 바닥에 내팽개치고 그걸 수거해서 경찰서로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선언문을 쓰고, 그리고 8월에 민중미술 대토론을 하고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몇 박 며칠을 계속 토론을 한 뒤에 여의도 그 백인회관에서 1985년 11월에 민족미술인 협의회라는 게 뜨는 거예요. 발화점, 하나의 중요한 발화점을 던져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면서 민족미술, 정확하게는 민족, 그 다음에 가온 찢기, 민중미술이라는 개념으로 이 협의회가 정리가 돼요. 그래서 민중미술사라고 하는 개념이 그 본격화된 건 85년 11월부터인데 거기에 발화점을 던진 게 이 사건이었어요. 그럼 이 사건 때 작품 다 탈취된 작품이 지금까지 85년 이후에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35년 동안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어. 사람들은 경찰들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사라진 줄 알았어. 다 작가들을 타고 들어가니까 그게 어떤 작가가 찾아다가 작업실에 넣어놓고 있었던 거지. 35년 만에 그 작품을 다 꺼냈어요. 이런 거예요. 정릉 벽화 사건, 이게 두 개의 벽화 사건인데, 신촌 벽화 사건, 정릉 벽화 사건. 정릉 벽화 사건이 여기 근처예요. 여기 근처에 작가가 사는 자기 집 담벼락에 상생도라고 하는, 통일을 지향하는 상생도라는 그림을 그렸다가 경찰이 들이닥쳐 다 또 연행해 갔어.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바로 회치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작가가 가서 취재받고 와서 또 그걸 벗겨냈고 또 그렸어. 또 잡혀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잡혀가니까 아버지가 탄원서를 쓰고 막 신문을 다 스크랩하고 막 호치키스가 거의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이렇게 딱 한 묶음에 대한 뭐 이런 자료를 또 발굴했어요. 뭐 이런 자료들을 발굴한 거죠. 하나하나가 작은 논문 한 편의 주제가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는 사실 이제 긴 시간 동안 인연을 맺었던 그 선배들이 제가 이제 요청을 하면 이게 작업실을 그냥 다 털어도 굳이 미안하지 않은 선배 정도 이렇게 친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작업들이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이 10월 모임 창립전, 여성주의 미술의 태동이 됐던 전시가 1986년 10월에 반에서 하나로라는 전시가 있어요. 여성은 남자의 반이 아니라 당당히 하나다, 하나의 주체다, 이런 선언을 딱 하고 전시가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작품들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난리가 났어. 신문에 다 대서 특필되고. 그러다 보니까 85년 창립전은 잊혀져 버렸어. 이들이 처음 어떤 고민을 했는지, 이게 소묘로만, 막 200호짜리 소묘로만 그려가지고 관훈 갤러리를 전관을 다 채웠던 전시인데 이건 잊혀져 버렸어. 창립전은. 두 번째 전시가 여성주의 미술의 시온이 돼버렸어. 그래서 아니 10월 모임은 똑같은 10월 모임인데 그럼 이들이 처음 고민했던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제 작업실에 가서 선생님 한번 찾아보자고요 해서 다 꺼내서 이렇게 보고 소묘 작품이 나와줘. 윤성남 선생님 거, 김인수 선생님 소묘 굉장히 좋아요, 작업이. 그리고 김봉준 선생의 김상진 열사도 걸개 그림이 이제 이때 형식이 나오는데, 걸개 그림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등장한 건 1984년에 경인미술관에서 조선 순환 민중회원展이라는 그림인데, 기록에는 김상진 열사가 1975년 5년인가 6년에 그 서울대 농대 학생이었는데 긴급조치에 반대하면서
할복자를 했어요, 학생이. 김상진 열사도를 그려서 서울대 대문에 걸었다는 기록이 나오는 거야. 이게 최초의 걸개 그림인데 기록만 있고 자료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진 자료들도 이때 이제 찾아내고 뭐 이런 작업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증 자료,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발굴해내는 작업이 있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난장이 좀 필요했어요. 제가 원래 이제 그 미대를 나왔지만 20대에는 내내 연극 연출을 했어요. 첫 연출작은 마당극이었고, 그런데 이 선배들이 84년에 미술동인 두렁이라는 그룹이 경인미술관에서 창립전할 때, 그러니까 소집단 미술운동에서 단 2개의 그룹만이 구술했어요. 하나는 광주 자유미술인협의회. 광주는 5월을 겪었던 5월 학살을 겪었기 때문에 5월 항쟁이 끝나자 7월에 나주에 있는 남평 그 드들강이라는 게 있어요. 드들강변에서 그 영혼들, 죽은 영령들을 그 씻김하는, 해원하는 그런 씻김굿, 진훈 성격의 씻김굿을 했고요. 근데 그것은 약간의 퍼포먼스였어요. 근데 정확하게 구술한 거는 미술동인 두렁이었어요. 수도약국에서부터 꽹과리 치면서 풍무를 치면서 길놀이를 시작을 해서 경인미술관 사람들을 다 몰고 와서 동해안 별신꽃 형식을 빌어서 하늘님께 고사를 지내고 고추문을 낭독하고 전시를 오픈하는 이 초유의 일을 한 거예요. 미술 전시 오픈을 구술했다는 게 이게 지금은 뭐 여기저기서 가끔 하니까. 근데 그때 당시 서구 모더니즘이 미학의 어떤 캐논이잖아요. 근데 무슨 구술해? 무슨 샤먼들도 아니고 막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현해보자. 이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경인, 경수 지역 현장 미술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네트워커가 됐던 그룹이 미술동인 두렁이었어요. 그래서 두렁의 열림꽃을 만들어내자, 오프닝 때. 보면 밭두렁, 논두렁으로 이들이 이원화되면서 밭두렁 현장 조직들이 인천, 수원, 안양, 부천으로 다 가요. 정정엽 작가라고 지금 유명한 작가죠. 인천으로 가요. 성현숙 작가 인천으로 가. 라온식, 양호모 관장님이라고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관장으로 이제 퇴직하셨는데 그때 당시 평론가 라온식이었어요. 두렁이 멤버. 같이 가요. 또 그림책 작가로 유명한 이혁배, 이 두렁 멤버예요. 또 인천으로 가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혁배가 수원으로 와서 목판 모임 판하고 결합하고 다시 안양으로 가서 스톤앤워터 박찬웅과 고등학교 동기인데 같이 해서 그림 작가들이 지금 다 그림책 작가 1세대인 작가들 권윤덕, 뭐 김환영, 이혁배, 정유정, 박찬웅 이런 선배들이 안양에서 또 해요. 그 다음에 이 두렁을 조직한 김봉준이라는 작가는 부천으로 가서 흑성공방을 만들어서 노동자 주문 생산 작품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근데 이들이 창립전에서 구술했다는 거지. 83년에는 애옥의 소극장이라는 데서 문화아수라파는 시연을 했어요. 조선순환 민중협회 최초의 걸개 그림, 공식적 걸개 그림이 등장했어요. 그 옆으로 갑오 동학농민혁명 7신장도, 항일의병 신장도, 농민 3신장도 이런 굿그림을 현대파 미술로 그려가지고 걸었어요. 이런 것들이 한국 현대미술에서 굉장히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술관 안에서 재현, 재연을 다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선배들 다 찾아냈어요. 이때 굿했던 사람 누군지, 품을 쳤던 사람 누군지를 다 찾아내서 그분들이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구술했던 조성현 선배님은 그날 좀 일정이 좀 안 돼서 이 문화수라판을 연출을 맡았던 김원호 선배님이 그날 전체적인 풍물에서부터 구술하는 역할을 좀 해줬어요. 그리고 이것들 지금 다 사라지고 없는 거를 복원하는 작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시 공간이 그냥 전시장이 아니라 전시장 자체도 하나의 현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포스터는 포스터처럼 걸려있고 뭐 이런 거죠. 이게 원본인데 쇼케이스에 들어가야 되는 작업이긴 하지만 관람객을 믿자. 훼손하지는 않을 거야. 훼손되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서 그래도 현장성을 뭔가 제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포스터 같은 거는 그냥 아무 장치 없이
그냥. 그래서 파티션이 되게 작게 여기저기 골목처럼 또는 뭐 어딘가는 마당처럼 뭐 이렇게 펼쳐지게 이런 것들을 뭐 케이스에도 넣었지만 뭐 그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황재무 선생이 이 사북에서 했던 걸개 그림 이게 정말 처음이에요. 임술련 선배님들이 걸개 그림을 그린 거는 처음 봤어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10월 모임 아까 여기 했던 얘기고 요거는 그리고 이들이 미술패를 만들었어요. 두렁이라고. 그래서 그 이후 작업까지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카이브 북을 만든다. 무조건. 이거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경기 청년 도쿄 페스타에서도 만들었지만 전시장 안에 아카이브 북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같이 보게 해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